어느 날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바쁜 직장인으로 사는 지호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의사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평소 바쁜 업무 탓에 건강관리가 소홀했던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식습관 정립이었다. 지호는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의 아침은 현미밥과 채소로 가득 채워졌고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이 자주 등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매일 조금씩 그의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했다. 점점 지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가 느리는 속도로라도 계속 운동을 하면서 체력은 점점 개선되어 갔고 기분도 밝아졌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요가와 명상을 시도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점점 그는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일하느라 수면 시간을 놓치게 일쑤였지만 이제는 꾸준히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루 동안 더욱 집중력 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지호는 물을 자주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이전에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셨지만 이제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셨다. 이는 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연이었다. 지호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며 금연에 도전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이를 극복해 나갔다. 일곱 번째 습관은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종종 술을 마시곤 했던 지호는 이제 한두 잔 정도만 마셨다. 이는 그의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다. 지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검진을 통해 그는 건강 개선의 진전을 확인하며 동기를 유지했다. 아홉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였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했고 가족과 친구들은 지호를 응원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해갔다. 이로 인해 그는 더 큰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긍정의 힘을 믿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가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지훈의 이러한 노력들은 시간과 함께 결과를 보였다. 몇 달 후 재검사를 통해 그의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에 들었다. 더 이상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닌 그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 얻은 변화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리라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건강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항상 피곤해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며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서점에서 건강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 청년은 면역 체계가 복잡한 시스템이며 신체의 여러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려면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수적임을 배우게 되었다. 첫 번째로 비타민 C가 눈에 띄었다. 비타민 C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여 해로운 병원균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매일 아침을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블랙커런트, 딸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였다. 그는 비타민 D가 햇빛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함께 아침 산책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기로 했다. 또한 비타민 D가 많은 연어와 계란을 자주 식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아연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을 지원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비한 미네랄이었다. 그는 이를 얻기 위해 호두 병아리콩, 그리고 완두콩을 즐겨 먹기로 했다. 청년은 이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식단을 서서히 바꾸어 나갔다. 매일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히 포함한 식사를 계획하고 자연식과 신선한 식재료를 우선시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감기에 덜 걸리고 피로도 줄어들었으며 작은 상처도 빨리 회복되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전하며 면역체계의 중요성과 올바른 비타민 및 미네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그는 건강을 옹호하는 자칭 전문가가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의 조언을 듣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여정은 그에게 건강한 생활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주었고 그는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카페인은 현대인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성분으로 우리는 아침의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점심 후 나른함을 떨쳐내기 위해 또는 밤새 공부나 작업을 해야 할 때 흔히 카페인을 찾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인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 섭취량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피로를 잊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각성제 역할을 한다.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및 초콜릿과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은 단순한 각성 효과를 넘어 다양한 생리적 영향을 미친다.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는 집중력을 높이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고양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에서 400mg의 카페인은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600mg 이상의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게 되면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카페인은 이노작용을 하여 체내 수분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를 낮출 수 있다. 더구나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섭취를 중단하면 금단 현상으로 두통과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 민감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소량의 카페인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다량을 섭취해도 별다른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 및 생활 습관에 의해 저하되며 자신의 카페인 내성을 감안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카페인은 특정 건강 문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퇴행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카페인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카페인 섭취가 필요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과 함께해야 한다. 임산부나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 환자들은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카페인은 적정량을 지켜 섭취한다면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 상태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루 커피 한 잔을 들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 작은 습관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성현은 밤만 되면 찾아오는 불면증으로 인해 매일 아침 피곤에 지쳐 일어났다. 언제부턴가 잠드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자정에 훌쩍 넘어서야 잠들 수 있는 날이 많아졌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생활 속 여러 일들이 얽히면서 불면증은 점점 심각해졌다. 성현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뜨거운 우유를 마시고 자기 전 스크린 타임을 줄이고 책을 읽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성현은 과학적인 접근법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성현은 우선 불면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수면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수면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스마트워치와 수면 추적 앱을 사용하여 수면의 질과 깊이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성현은 환경적인 요인이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침실을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방 온도를 쾌적하게 조절했다.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음악이나 명상 앱을 활용해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도 점검했다. 카페인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는 성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마침내 성현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불면증 탈출의 경험은 그에게 자기관리, 중요성과 과학적 접근의 유익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가 몰랐던 사이에 건강한 수면 습관은 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성현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고자 했다. 성현의 경험은 불면증 해결에 있어 단순히 잠잘 수 있는 약물이나 단기적인 해법보다 습관과 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렇게 불면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